예, 이것은 참은나무입니다. 우르시올이 들어있다는, 그래서 어혈을 분해해주는데 아주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참은나무인데요. 한번 소금을 통해서 소금이 중금속을 얼마나 흡수하는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쪽에는, 양쪽에다 물을 넣었는데요. 한쪽에는 물만 넣고 한쪽에는 일정량의 소금을 부어서 중금속이 얼마나 포착되는가, 빠져나오는가를 보겠습니다. 소금을 넣은 것과 그냥 물만, 물에만 쟁긴 온나무에서 중금속에 빠져나오는 정도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를 비교함으로써 소금의 중금속 흡착 능력을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이쪽에는 소금물을 붓죠. 소금물. 소금물을 약 300g 정도를 넣습니다. 이쪽은 그냥 물에 담겨놨습니다. 온나무를. 실험한 지 20분 지났습니다. 한번 온나무를 꺼내 보겠습니다. 네, 좌측은 온나무를 소금물에 담근 것이고요. 우측은 온나무를 수돗물에 담근 것입니다. 나온 물이 차이를 보입니다. 소금물에 담근 것은 아주 검고 진합니다. 수돗물에 담근 것은 그보다는 연하죠. 막습니다. 좌측은 온나무를 소금물에 담긴 것이고요. 우측은 온나무를 수돗물에 담근 것입니다. 분명히 그 나온 물의 색깔이 다릅니다. 소금물에 담긴 것은 중금속이 빠져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수돗물에 담근 것은 중금속은 거의 나오지 않고 수액만 나온 것 같습니다. 겨우살이라는 식물입니다. 미세토라는 항암식품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암 환자들에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소금물에다가 10분 정도 담가봤습니다. 중금속이 빠져나오나 안 빠져나오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정 지역에서 이렇게 채취해 온 건데도 아주 몹시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만큼 소금이 중금속을 흡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정지역에서 따왔기 때문에 중금속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소금의 중금속 흡착 능력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물을 섭취하거나 할 때 그냥 드시지 말고 반드시 소금물에 담궜다가 중금속을 빼서 이렇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겨우살이를 소금물로 담궜는데 그 밑에 이런 진한 찌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소금을 빼지 않고 그냥 먹었다면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중금속을 먹게 되는 경우가 되어서 건강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죠. 중금속이 많이 빠져나왔습니다. 수돗물에 담근 겨우살이입니다. 소금물에 담궜을 때하고 수돗물에 담궜을 때하고 중금속이 얼마나 더 많이 빠져나오는가 비교를 하는 실험이죠. 비슷한 시간을 담궜습니다. 비슷한데 빠져나오는 중금속의 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확실히 수돗물에서는 중금속이 많이 빠져나오지 않았죠? 차이가 있네요.
주부들은 특히 야채를 사면서 농약 걱정을 많이 합니다만은 김치에 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소금 절임과 양념 처리 과정을 거친 김치에서는 농약 성분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먼저 물로 씻은 뒤에는 최초 농약 함량의 50%가 씻겨나갔습니다. 여기에 소금 절임 과정을 거치자 디클로르보스는 완전히 제거됐고 다이아지논과 메치다치온은 각각 86%까지 줄었습니다. 또 양념을 묻힌 김치는 익기 시작할 때인 5일 정도 지나면서 소금 절임 뒤에 남아있던 2가지 성분까지 없어졌습니다. 한 대학의 도움으로 소금 타일의 유해물질 흡착 능력을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외부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랩으로 싼 소금 타일 상자를 다시 측정기에 넣어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새집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은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소금 상자 안에 유해물질을 주입한 후 문을 닫은 실내 공간과 유사한 공기순환 시스템을 만들어 일주일 동안 유해물질의 감소량을 측정해봤습니다. 과연 소금 타일이 유해물질을 얼마나 빨아들였을까요? 측정 결과 하루 만에 유해물질의 50%가 줄었고 5일 후에는 80% 이상 감소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천식이나 알레르기 같은 호흡기 질환은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 소금 동굴에 몇 번 들어갔다가 나오기만 해도 증세가 눈에 띄게 좋아진다고 합니다.